몇 분 보고 계시나? 많이 아침인데 많이 보시네. 아침인데 많이 보시네요. 그리고 구글 한번 보려고요. 저희가 구글 얘기는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라도 훑어보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젊은 형들이야 구글 모르지 않겠지만 의외로 우리 채널에 연세가 좀 있으신 형님 누님들이 계신단 말이지. 그래서 구글 다 쓰고 계시면서도 구글이 뭔지 몰라. 진짜 모르더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좀 알면 좋잖아. 이게 세상을 시야를 넓힌다는 관점으로 공부해보면 좋으니까 뭐 주식을 산다 판다 이거보다는 얘네들이 원래 그 어떤 말이 와전이 있었냐면은 지구 정복이 목표다 뭐 그런 말의 와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지구에 있는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잘 빼다가 쓰도록 하자. 그게 나름 얘네 슬로건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잘 하고 있죠. 전 지구의 전 인간들이 다루는 정보를 자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잘 빼다 쓸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잘 수행하고 있죠. 그걸 마치 이제 사람들이 와전해가지고 구글의 꿈은 지구 정복이다 이렇게 말이 와전됐는데 어쩌면 지금 보면은 얼추 지구 정복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추천이 아니며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공부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저는 구글 주식을 정찰병을 좀 보내봤어요.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오른다 내린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찰병은 보내놔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 돼요. 비싸가지고 많이 못 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틀림으로 추종 매매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만 봐주세요. 빅테크가 올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YTD로 해보니까 뭐 애플이 잘 버티고 있는데 애플은 뭐 그 전에 많이 맞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12% 13%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6%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많이 뚝 까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글부터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빅테크를 평소에 갖고 싶었던 형들은 뭐 기회를 줄라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가 빠지고 있고 저는 빅테크 회사들 중에 갖고 싶었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은 1998년에 요 두 아저씨가 시작해서 창업을 하면서 시작된 회사예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한 명은 유대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 다 스탠포드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친구로 만났고 미국은 차고지에서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여기는 차고지가 아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차고지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두 번째로 이사간 그 허름만 사무실인 걸로 알거든요. 요거 사진 보니까 알겠네. 차고지는 아니야 여기는. 처음에 차고지에서 창업을 했는데 어쨌든 당연히 가난한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돈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막 스탠퍼드 학교 컴퓨터 자원 다 빼다 쓰고 막 하면서 막 사고도 치고 막 아무튼 그 젊을 때 얘기 재밌더라고. 어쨌든 이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젊죠. 이제 지금 늙었지만 지금은 이때는 젊어. 지금 거의 뭐 98, 2008, 2018 거의 30년 전이네. 그죠? 그랬었고 그 차고지 처음에 구글이 창업할 때 차고지 빌려준 사람이 요 분이에요. 수전 와치스키.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 다 알죠, 이분. 요 차고가 이제 이 차고가 이 차고가 맞나? 여기 차고 맞나? 여기가 차고 맞나? 어쨌든 여기 차고가 이 아줌마 거였어요. 이 아줌마 집에 임대료를 내고 요 두 친구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만남이죠. 이 세입자가 엄청 커가지고 나중에 집주인을 채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김치찌개 장사를 해도 청와대 앞에서 해야 된다고. 포차 장사를 해도 연대 고대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학생들하고 인연이 생기고 막 사회 지도층들하고 인연이 생긴다. 똑같이 김치찌개를 팔아도 저 지방 사지 말고 어디 뭐 연대 고대 서울대 앞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그 식당을 이용하던 서울대 출신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맞아 그 학교 앞에 식당 아주머니 하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장소의 힘인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애들 지금 막 엔트로픽 만드는 애들 보면 막 클로드 만드는 애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산 애잖아. 어쨌든 이 아줌마도 샌프란시스코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그 구글에 합류를 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 구글 사원번호 17번으로 합류할 거예요. 완전 초기 멤버로. 그래서 애드센스 같은 거 만들 때도 기여를 하고 나중에 유튜브 CEO를 하시다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병으로. 1990년대 포탈 형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처음 쓴 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 말? 중학교 초반 때? 그때 이제 95년 때 처음 인터넷을 접했고 한 2년 동안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한 97년부터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때 뭐 하우 PC, PC 라인 이런 잡지들도 많이 보고 또 그때가 인터넷의 태동기였어. 태동기. 이게 언제적 버전의 야후인지 모르겠는데 넷스케이프라고 붙어있고 뭐 UI 보니까 대충 뭐 그 시절 근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윈도우 3.1 UI는 아니다 그죠? 윈도우 95 UI인 것 같고 어쨌든 옛날에 야후가 잘 나갔어요. 포털로서. HTTP인 거 보니까 SSL도 없고 어쨌든 요때는 그 포털이라는 게 되게 허접한 게 형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미술사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야후에서 송종식의 미술 이야기 치면 검색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 아트 뭐 이쪽 카테고리 들어가 가지고 뭐 또 그 밑에 카테고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야후에다가 내 사이트 등록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야후 관리자들이 보고 이 사이트는 좋군 하고 딱 등록을 해 주면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아트 밑에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카테고리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쭉 있다. 이렇게 그냥 전화번호 보듯이 쭉 보여주던 그런 개념이었고 거기 있어야 서치가 되는 거야. 엄청 허접하죠. 예. 그때는 혁신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허접하지. 우리나라도 처음엔 야후를 썼어요. 제 기억에. 야후 쓰고 막 그랬는데 야후의 점유율을 밀어낸 게 엠파스였거든. 요거 보면 UI가 약간 향상됐죠. 여기 익스플로러 요건 넷스케이프 훨씬 이전 이게 그러니까 이때 엠파스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문장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키워드를 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웹에서 있죠 이제 크롤러도 도는 거야 크롤러. 그래서 우리는 막 문장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막 하면서 TV 광고 엄청 하면서 엠파스가 잠깐 반짝 떴다 사라진 거를 기억하시는 형님들이 계실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러고 있던 시절에 구글은 처음부터 기술회사였거든. 그래서 뭐 구글이 디자인을 되게 못해요. 뭐 지금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구글이 진짜 디자인을 정말 못했어. 뭘 만들면 다 그지처럼 만들어. 진짜 개발자스럽게 만드는데 얘네들이 진짜 그냥 기술회사. 요러고 야후 뭐 요러고 있을 시절에 구글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백링크 시스템을 생각을 해요. 백링크.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 잘못 썼네. 요 백링크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 뭐냐면은 지금 보면 야후에서 만약에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뭐 가나다 순으로 보여주든지 사이트를 그럼 서로 막 그 알파벳 위로 올라가려고 막 이상한 거 쓰고 지금 뭐 카카오톡도 막 위로 올라가려고 사람들 점 찍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등록 순으로 보여주든지 그게 다 했는데 백링크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검색 엔진에 검색되는 웹페이지에 랭킹을 부여하는 거 랭킹. 그래서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장 기초적인 그 페이지 랭크, 백링크 알고리즘은 뭐였냐면 다른 많은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거는. 그러니까 송종식의 가치 투자와 IT 이야기 블로그에서 어디 링크를 걸어주면 그 사이트가 또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이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준다. 그럼 이 사이트의 신뢰가 올라가는 거야. 기본적인 알고리즘 원리는 그래요. 근데 또 막 스팸으로 이상한 사이트가 많이 생겨서 막 몰아주면서 이쪽을 또 띄울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많이 걸어주면 여기가 올라가고 그럼 요 사이트 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염병식으로 퍼져나가는 알고리즘인데 요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구글 검색 엔진은 좀 재밌게 잘 만들었지. 단순히 이제 디렉토리에 뭘 값을 넣어서 그냥 단순히 키워드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실시간으로. 어제는 이 페이지가 인기가 많았다가 내일은 다른 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래서 그 구글 검색 결과에 메뉴에 나오면 돈 벌어먹고 하던 사람들이 요거를 그 알고리즘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막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구글 웨이브라고 해서 구글 알고리즘 한번 바뀌면은 검색 결과가 한번 확 뒤집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 검색 인기 많은 키워드에서 구글 검색 결과 메뉴에 나오던 사이트가 돈을 왕창왕창 잘 벌고 있다가 그거 웨이브 한번 거치면은 그 사이트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 밑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서 매출 떨어져서 망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막 비일비재했어요. 어쨌든 지금 구글이 시작한 건 간단해요. 요 페이지 랭크, 백링크 알고리즘을 검색 엔진에 구현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죠. 98년도예요. 98년도. 1998년도에 요 알고리즘을 갖고 검색 엔진을 만들기 시작해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들 자꾸 그 개발하는 형들 크롤링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형들 어디서 데이터 긁어와가지고 뿌려주고 하는 거 다 스크래핑이야. 스크래핑. 스크랩 하는 거 스크랩. 크롤러 만드는 거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뭐 옛날보다 뭐 크롤러 만드는 것도 쉽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산 컴퓨터는 전산 이쪽에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롤러라고 하는 거 봇이거든요. 크롤링을 한다고 하면 그 봇이 돌아다니면서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거고, 인덱싱을 한다고 하면 수집한 걸 이제 잘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크롤러 봇이 돌게 만들어야 돼. 크롤러 봇이 막 이렇게 링크를 타고 돌아요.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 웹사이트 들어왔는데 막 다 읽어가지고 자료 파싱 자료 자동으로 분류하고 링크 있으면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문서 하고, 이게 크롤러 봇이 온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거든. 그러면서 웹페이지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하면 끝인가? 그거를 또 막 파싱 해가지고 또 정보를 분류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롤러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막 시작하는 형들이 나 크롤링 해가지고 주가 긁어왔어 막 이런데 그 크롤링 아니에요. 그러지 마. 그냥 스크래핑이야, 스크래핑. 아니면 뭐 어디서 API 갖고 오는 거는 스크래핑도 아니지. 그냥 API 갖고 와서 쓰는 거고, 맞죠? 어쨌든 구글이 참 집요하다고 느끼는 게요. 지금 제가 이거 데이터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이투데이 자료인데, 구글이 201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점유율이 7%밖에 안 됐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구글을 많이 안 썼네, 사람들이. 저는 이게 좀 놀랐습니다. 2015년 정도 되면 그래도 한 20-30% 될 줄 알았는데 7%밖에 안 됐다. 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코로나 지나면서 확 올라간 것 같아. 코로나 지나면서 크롬이고 구글이고 유튜브고 점유율 확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구글을 2000년대 중반부터 썼거든요. 저는 2000년대부터 구글 빠였어. 구글 빠. 진짜 구글 빠였어요. 구글 그냥 홍위병. 지금도 구글 빠예요. 뭐 그때만큼 홍위병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진짜 홍위병이었는데, 그때 구글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1%, 3% 나올 때였거든. 그래서 그때 막 컴돌이들 중에서도 구글 쓰는 사람들은 막 되게 한탄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쓸까? 근데 좋은 점은 있었어. 그때 구글 점유율이 1%, 3% 나올 때 좋은 점은, 뭔가 정보를 찾으면은 친구들이 다 놀랐어. 야, 너 이런 거는 어떻게 찾냐? 대단하다. 야, 너무 국정원에서 이래? 뭐. 사람들이 구글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구글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2015년에도 구글이 점유율이 10%가 안 됐네. 근데 지금 보면 구글이 35%까지 올라왔네요. 야, 뭐 그냥 헛소리 해봤고요. 근데 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진짜 그냥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이거 진짜 계속 서비스하면서 뚫고 들어가. 야금 뚫고 들어가. 지금 2000년 중반에 점유율 1% 하던 게 2015년에 7% 겨우 올라왔는데 결국엔 지금 35%. 와. 그러니까 야금 뚫고 들어와요. 지금 안 되네 하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 막 잠깐 주식 한 3개월 갖고 있다가 안 오르면 갖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아도 그냥 끝까지 그냥 집요하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제 초반에 돈을 벌었던 이유는 기술 회사잖아요. 근데 뭐 기술로도 벌 수 있지만 사실은 구글의 처음에 매출 대부분을 먹여 살리는 게 애드센스거든요. 광고.
저는 이 애드센스를 보고 처음에 정말 놀랐던 게, 물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제가 90년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골드뱅크 맞나? 골드뱅크 맞나? 제가 좀 찾아볼게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골드뱅크 광고. 아, 뭐였지? 골드뱅크가 맞나? 그 당시에 뭐냐면, 참 어릴 때인데, 어릴 때도 전 돈 벌고 싶어가지고, 골드뱅크 우리나라 회사인데, 자기 컴퓨터에다가 광고를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 컴퓨터에다가 광고를 틀어놓으면 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푼돈인데, 그거. 근데 그게 저는 발상이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발상 괜찮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발상이 있었어. 그게 바로 구글의 애드센스였습니다. 애드센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참 별거 아닌데, 야,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나. 이게 또 약간 나중에 웹 2.0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웹 2.0이 뭐냐면, 형들 옛날에 웹사이트는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정보 찾고, 맞죠? 있는 거 보고 그게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웹 2.0 패러다임이 지나면서 형들이 지금 뭐 좋은 글을 보면 URL을 카카오톡에 친구한테 보내든지, 뭐 유튜브 보다가 영상 주소를 따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퍼머링크 옮기는 그런 개념도 생기고,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웹사이트 하나의 덩어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웹 2.0 패러다임 지나면서 생기는 개념인데, 그 훨씬 전에 애드센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애드센스는 천재적이다. 제가 뭐 하나 좀 찾아볼게요. 애드센스. 네, 애드센스. 잠깐만, 애드센스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기억력이 안 나지? 구글을 먹여 살린 천재적인 발상이 애드센스였다. 근데 그까지 얘기했죠. 아, 이거 제가 2000년대 후반에 블로그, 그때 당시 운영하던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건데, 원래 네이버는 우리나라 1등 포털이 아니었어요. 원래 네이버는 한 7등 정도밖에 안 되던 애들이었어. 어쨌든 뭐 네이버가 막 1위로 올라오던 시절에 제가 그때 블로그에 글을 써가지고 업계에서 나름 반향을 불러일으킨 글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 네이버 사이트나 옛날 거 하나 퍼왔어요. 저는 이거를 뭘로 연결을 했냐면, I'm feeling lucky, 저건 나중에 생긴 거잖아, 맞죠? I'm feeling lucky는 원래 있었네. 구글 로고가 저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는 뭐 투자도 좋은데, 이런 우리 애들이 이런 발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이제 당시에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구글의 첫 페이지였고, 원래 밑에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넣은 거야. 뭐 사전, 블로그 검색, 학술 검색, 이건 이 사람이 넣은 거고, 원래 구글은 로고랑 검색창 하나 딱 있었어요. 없어. 없었어. 근데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포털들 보면 진짜 막 바글바글바글 했거든. 바글바글바글바글.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그 스타트업 일할 때 블로그, 저도 그때도 블로그를 해가지고 글을 써서 좀 업계 반향을 살짝 불러일으켰던 내용이 교육하고 연관 지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다, 이게 네이버 포털을 봐라, 이 꼬라지를. 이 구글의 깔끔한 검색창을 보라. 우리나라는 다 차려놔요, 다 차려놔.
업체가 다 차려놔. 예를 들어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현대차 뭐 버튼 다 차려놔. 현대차 만들면 다 뭐 다 해놔, 다 준비해놔. 근데 테슬라 깡통차 팔잖아, 깡통차. 아무것도 없는 거 팔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팔고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 받아가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차를 바꿔가잖아. 항상 밑에 플랫폼으로 깔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AI 한다고 할 때 엄한 짓 하고 있는데 엔트로픽 같은 애들 보면은 아예 그냥 밑에 플랫폼으로 깔려버리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그 이걸 저는 교육 문제로 봤거든요. 그 주입식 교육이 좋아. 우리 하성이 형이 주입식 교육 예찬론자인데 AI 정작 AI 사업하는 형은 예찬론자인데 너무 저는 와 이게 막 다 때려 박아 놓고 잘 차려진 밥상에 눌러서 들어가고 그냥 여기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 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네이버가 이게 하나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네이버가 이거 하나 달랑 있었잖아요. 망했어. 만약에 이게 네이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망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망했어. 한국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거. 딱 눈에 보이고 맞지 나 지식인 가기로 했지. 맞지 뉴스 보기로 했지. 뉴스 이메일 맞아.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구나. 맞지. 이런 상품을 파네. 이 차려놔야 돼 한국 사람들. 저는 이거 교육의 폐해라 봤어. 아무튼 그때 글을 좀 유창하게 써가지고 나중에 생각나서 그 글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없더라고. 부르고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네이버 우리 뭐 보통 포털은 그렇죠. 우리 사이트에 오래 머물러. 오래 머물러서 오래 체류해야 그게 다 우리 돈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이트 안에 들어와야 광고가 달리니까 또 광고 노출. 근데 구글은 광고가 없었어요. 자기 사이트에 광고 안 달아. 그래서 보면 네이버는 지금도 메인 페이지 광고 있나? 지금도 있네. 뭐 각자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뭐 답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있잖아 광고.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지금 얼마나 모르겠네. 옛날에 이거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롤링 되거든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롤링 안 되네. 와 이거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시켰구나. 여기만 롤링 되는구나. 여기 광고만 롤링 되네. 이게 원래 롤링 됐거든. 롤링 되는데 뭐 이게 남의 거 수십 개랑 섞여갖고 내 거 하나 잠깐 나오는데 막 4천만 원이래. 잠깐 거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사이트에 광고를 박아놓잖아요. 근데 구글은 자기 사이트에 광고를 안 박아. 없어. 제가 이때 애드센스 보고 와 정말 천재다 고 감탄한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웹2.0 시대 형들 다 지났고 이제 뭐 컨텐츠 떼다 옮기고 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때는 광고를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나눠줬어요. 우리 구글 사이트에는 광고 안 단다. 근데 나눠줬어. 니네가 광고를 가져가서 니네 사이트에 다뤄라. 그래서 와 발성이 천재다 생각했어 그때. 단순히 곱으로 계산해봐도 네이버 안에 만약에 광고가 있으면 네이버에 사람들이 계속 가여보잖아. 맞죠? 근데 구글 광고를 만약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떼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달고 뭐 CNN에서 떼가서 CNN을 달고 조선일보에서 떼가서 조선일보를 달고 재간둥이 송선생이 떼가서 재간둥이 송선생 블로그에다 이런 식으로 퍼지면은 그 광고 트래픽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그래서 맞네. 진짜 발상이 대단하다 그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구글 먹여 살렸던 게 제가 알기로는 애드센스였어요. 애드센스 매출이 거의 뭐 90% 100%였던 걸로 알거든요. 요것도 그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요거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요것도 요 아줌마가 디벨롭한 거예요. 수정 와치스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애드센스가 성공을 했죠 시장에서. 그 애드센스는 간단해요.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가 입찰하는 시스템이 있고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벌고 싶은 그 플랫폼 다른 뭐 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자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들이 만나서 광고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그거를 구글이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거지.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돈을 받아서 요 자기 사이트에 광고 다는 사람들한테 떼주고 남는 거 구글이 먹고.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뭐 애드센스가 구글을 먹여 살렸고 지금의 구글이 있게 한 존재죠. 지금도 애드센스 돌아가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광고 형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버들
유튜버들 유튜브 광고도 애드센스예요. 애드센스가 아직까지도 구글의 핵심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하다가 찾아봤는데 저는 애드센스를 2007년부터 달고 있었더라고. 제가 구글 애드센스를 처음 단 게 2007년이었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애드센스에서 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야 진짜 추억이다. 지금 거의 20년째 애드센스에서 돈을 받고 있네. 추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막 이제 초기라서 2009년이죠 이때. 초기라서 막 그 구글 코리아 담당자가 막 이렇게 밀착해서 지원해주고 그랬어. 애드센스 제발 다루라고. 애드센스 좀 달아주세요.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 지금 애드센스 달라면 힘들대. 지금은 이제 막 심사해가지고 이 사이트는 부적합해요 그러고 잘 안 해줘. 구글의 주요 서비스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MAU 20억 명 이상. monthly active user죠 이거. 한 달에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한 달에 20억 명 이상이 쓰는 서비스 위주로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구글 검색 엔진은 한 달에 50억 명 이상이 씁니다. 지구 인구가 얼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한 달에 27억 명 이상이 봅니다. 우리 형님들도 27억 명에 포함되어 계시는 거죠. 저도.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용자가 1.25억 명. 그러니까 이게 유료 전환율이 진짜 높은 거야. 왜냐면 보통 유료 전환율이 1%가 잘 안 되거든요. 웹 서비스들. 1000명이 100명이 쓴다 그러면 한 명이 유료로 전환하나? 근데 지금 27억 명이 MAU인데 전체 회원 수는 더 많겠지만 어쨌든 MAU에 1.25억 명이 프리미엄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크롬을 쓰는 사람이 38억 명이 넘고, 그다음에 요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요. 요것도 뭐 수십억 명이 쓰는 서비스죠. 요거 스마트폰에 앱마켓.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기기가 39억 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메일 쓰는 사람이 25억 명, 그다음에 구글 맵스 쓰는 사람이 뭐 한 2-30억 명 되고, 그다음에 이거 드라이브 있죠,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도 한 2-30억 명이 쓰는 거라고. 이 뭐 30억이지 말 장난이야. 오늘 서비스 몇 명 써? 우리 서비스 100만 명 써. 우리 되게 성공했어. 아 그래? 우리 서비스 20억 명이 쓰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억 명 미만이 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미나이는 많이 알죠. 뽑아봤는데 제미나이는 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와 생각보다 일단은 챗 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거기에 질문이라도 때려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많이 없는 게 질문이라도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어요 진짜 생각보다. 지금 봐봐요. 구글 검색을 50억 명이 쓰는데 MAU가 50억 명인데 제미나이를 아직 10억 명이 안 쓴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뭐 맛집 찾아줘, 뭐 데이터 정리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유의미하게 생산성에 쓰는 사람들 있죠. 뭐 영상 제작을 하든 프로그램을 짜든 그 사람들은 더 극소수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프롬프트를 잘 다루든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 이해해서 쓰든 그 똑같은 클로드 코드를 써도 툴은 똑같은 클로드 코드고 똑같은 제미나인데 아웃풋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딴에는 나는 AI 도구 잘 덜어 하는데 보면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극과 극이고, 또 제가 그 토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토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거거든요. 근데 토큰도 누군가는 뭐 열심히 써도 뭐 한 달에 몇백만 토큰 못 쓰고, 저 아는 형님 한 달에 몇 억 토큰을 쓴대요. 어떻게 억 단위 토큰을 쓰지? 뭘 해야 쓰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쭉 치고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 지식 격차, 이런 게 정보 격차, 아무튼 뭐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 포토스, 요거 뭐 예전에 그건가? 그 사진첩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거 접은 걸로 아는데 아직 하네. 그리고 아직 그 분업 못 하고 있는 구글 페이. 뭐 이것도 언젠가는 침투할 것 같긴 해요. 구글이잖아. 구글이 대가리 밀어넣기 잘해. 그다음 요거는 인수했다가 지금 약간 좀 잘 안 되고 있는 핏빛 건강 쪽.
그 다음에 구글 네스트. 아, 내비게이션이구나. 아, 내비게이션이구나, 이게. 길 안내 교통 상황이구나, 이 서비스가. 커뮤니티인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가 아니고 커뮤니티 기반 내비게이션이구나. 지금 흑석동에서 남양연구소까지 1시간 걸리네. 뭐 아무튼 그래요. 뭐 내비게이션이네. 근데 구글이 인수한 건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유튜브도 인수한 거잖아요, 맞죠? 유튜브 인수한 거야. 아, 그리고는 뭐 엔터프라이즈 쪽인데 구글 클라우드 개발하시는 형들 다 쓰는 GCP,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요거 회사에서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 구글 미트도 우리 가끔 쓰잖아요, 맞죠? 좀 이런 것들을 해요. 예. 서비스 많은데 막 히트친 서비스 많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 이제 그냥 단순히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메타를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메타를 예전에 제가 빅테크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본다고 했던 이유가, 메타가 그때는 원천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냥 웹 서비스만 갖고 있었지. 물론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긴 했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강점이긴 한데, 어쨌든 원천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었어 그때는. 근데 구글은 그때도 기술이 많았거든요. 몇 개 뽑아봤는데, 그다음에 AI, ML 쪽, 머신러닝 이쪽에 뭐 제미나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딥마인드 갖고 있죠. 텐서플로우 이건 오래전부터 하던 거고, 뭐 TPU 칩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많이 해. AI 쪽 좀 기술이 많아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윌로우 칩 만들고 있고.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얘네가 헤게모니를 지게 되면 지금 컴퓨터 체계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물고 가는 거야. 전통 컴퓨터 구조가 다 바뀌는 거니까. 그다음에 검색이랑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웨이모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얘네들이 그 TPU 칩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그 뭐 하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좀 그랬는데, 그 하드웨어 쪽 기술 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전 세계 해적 케이블에 투자를 했어요. 진짜 생각하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원천적으로 필요한 건 다 갖고 가. 일론 머스크 조개도 이송 사가지고 통신하는 거나, 얘네들이 해적 케이블 까는 거나, 진짜 막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 이빠이 지어가지고 인프라 거기 의존성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 짓겠다 그러고, 전기도 지네가 생산하겠다 그러고, 해적 케이블도 지네가 다 투자하고 있어. 33곳인가 투자한 걸로 알거든요. 해적 케이블 왜 투자하겠어요? 통신이 끊기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통신을 잘 원활하게 써야 지네 서비스를 쓸 거 아니야. 그다음에 버릴리, 그다음에 알파폴드, 여기 생명과학 쪽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이쪽에 새롭게 관심 두고 있는데, 사실 알파폴드 요거는 이제 그 알파고랑 바둑 뒀던 그 딥마인드 투자했던 그 회사가 하는 건데, 알파폴드는 끝판왕이죠. 단백질 구조에 이제 노가다를 다 이미 해결을 해버린, 인간들이 몇백 년치 해야 될 거 다 해결을 해버린, 요거 때문에 우리 그 하사비스 형이 노벨상을 받았고, 근데 바를리 요거는 뭐냐면 그 임상 실험 지원 플랫폼이에요. 그 신약 만들 때. 그래서 약간 요런 것도 인수하는 거 보면 약간 로드맵이 보이죠,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서 이게 구글 정말 우주도 정복할 기세도, 우주도. 찾아봤는데 지금 구글 리서치라고 그쪽 부서에서 발표한 논문 수가 일단 14,500개가 넘고, 그 다음에 구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논문이 몇만 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허 같은 거 11만 2천 개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특허 11만 2천 개. 그 다음에 구글이 전 세계 학자들이 쓴 논문을 다 세긴해서 갖고 있는 게 4억 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 사람들이 이 뭐 논문은 당연히 학습했을 거고, 사람들이 지금 제미나이에 막 말 쓰고 있는 것도 다 지네 학습하고 있을 거고, 사람들이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뭐 지도 뭐 보는 거 다 학습하고 있을 거고, 사람들 말하는 거 녹음 따갖고 학습하고 있을 거고,
사람들이 크롬 쓰면서 뭐 입력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학습하고 있을 거고. 안드로이드 사람들이 이메일 주고받는 거 안 까볼까 애들? 나는 까본다고 보거든. 그럼 사람이 일일이 까보진 않겠지만 여기에 또 얼마나 고급 정보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검색, 여기 사람들 검색 치는 거 다 알 거야. 친구들은 야, 트럼프가 어제 저녁에 뭐 검색한 줄 알아? 지네는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지구 정복했지. 그죠? 지금 연구 중인 기술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윌로우 칩이고요. 양자 컴퓨터. 이건 이제 그 양자 컴퓨터고, 그 다음에 요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제프딘 아저씨. 이 우리 인류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원주율의 맨 끝자리 번호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요번에 노벨상 받은 데미스 하사비스 천재 아저씨. 그래서 세계 1등 분야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일단 뭐 검색 엔진 아까 보셨다시피 점유율,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쪽도, 그 다음에 모바일 OS, 안드로이드가 72%네. 와, 씨. iOS가 많이 죽었구나. 그 다음에 브라우저 크롬이 65%,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은 그냥 경쟁자 없음 독점. 그 다음에 웨이모는 유일하게 대규모로 운영 중이다. 요거는 뭐 경쟁자 하면 테슬라겠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윌로우, 그 다음에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거 이미 이거 다 끝장냈죠. 알파폴드. 그 다음에 AI 추론칩도 우리가 만든다. TPU. 요거 이제 메모리 그 추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비용 우리가 떨굴란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저 케이블 인프라 전 세계에 한 33군데 정도 투자되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뭐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합니다. 요거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도 좋겠네. 2026년 캐펙스 투자 금액은 작년에 2배 정도 예상한다. 아야, 부럽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 친구들이 시작은 작게 잘 시작해가지고 킬러 콘텐츠로 잘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 진짜 암세포처럼 잘 번져나가. 막 낙타 대가리 딱 밀어놓고 샥 번져나가. 아무 사이도 아닌 여성분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여성분하고 조금씩 접점을 넓혀가면서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니지. 이 구글의 전법. 운동하러 가면 예쁜 누나가 있어. 맨날 같은 시간에 가, 일단. 얼굴 도장을 한 2년 찍어. 1년 찍어. 그리고 1년 반째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 한마디. 뭐죠. 그렇게 인사 한 6개월 해. 2년째 말 한마디 걸어. 커피 한 잔. 3년째 이제, 뭐 밥. 3년 반째 어디 뭐 같이 시간 내서 영화 보고. 4년째 손 잡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니까 막 애가 20명이야. 뭐 그런 전략을 잘 써야 돼. 낙타 대가리 밀어넣기 전법으로. 능구렁이 같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슬 치고 들어가는. 구글 비즈니스의 핵심 회자는 많지만요. 뭐 몇 개 4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이용자가 많죠. 뭐 구글만 해도 50억 명 이상 쓰니까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말과 글과 행동과 위치 데이터와 뭐 그런 것들이 다 얘네 자원입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여기 데이터. 전 세계에서 쌓인 압도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거를 보관하고 가공하고 뭐 지지고 뽑고 할 이 거대한 인프라. 이번에 구글 그 데이터 센터 거의 뭐 끝판왕이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AI 쪽은 얘네가 강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봤는데요. 이게 뭐 부침이 조금 있긴 해요. 얘네들이 요때 한번 쭉 갔던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특수. 그때 인터넷 사업들이 다 좋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배민이나 쿠팡 다 좋았고. 그때 인터넷 사업들이 좋으면서 한번 쫙 코로나 특수가 한번 있었고, 코로나 특수 끝나고 엔데믹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 각도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맞죠? 실제로는 요 각도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요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시절. 그래서 약간 요 각도로.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이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잠깐만. 이게 지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달러잖아. 그러니까 400조가 넘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으로 매출이.
요 연간으로 한번 볼까? 연간으로 보면 지금 4천 4천억 달러잖아. 4천억 달러가 얼마야 돈이? 잠깐만, 감이 안 서가지고 4천억 달러가 얼마야? 560조네. 작년 매출은 560조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었네, 작년에.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ROE죠. ROE는 24%. 얘네가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좀 낮은 게, 얘네가 빚이 없어요. 빚을 안 써요. 자본 총계가,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가 구조가 탄탄해. 빚을 좀 많이 쓰면 ROE가 좀 올라가거든.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와, 씨. 코로나 특수가 한 번 있었고, 그죠? 일단 뭘 인수를 했나? 유튜브 인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유튜브는 잘 인수했고, 유튜브 그때 1조 주고 샀는데 엄청 싸게 산 거야, 맞죠? 그때 뭐 코로나 특수가 한 번 있었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구글이 뭘로 돈을 버냐고 보면요, 광고입니다, 광고. 지금 보면은 이게 작년 1년치 그 세그먼트 나눈 건데, 주황색이 서비스 구독료 등이라 써놨는데, 저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앱스토어, 그 플레이스토어의 앱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그 프리미엄 수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라우드 쪽, 구글 클라우드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73%가 광고 매출이에요, 광고 매출. 근데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예전에 제가 구글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좀 오래전에 봤을 때는 애드센스 매출이 거의 막 90%, 100%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73%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여러 곳에서 구독료 매출이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 매출이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게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진적으로. 광고 하나에 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과거 5년치인데요. 코로나 특수 때 빼고는, 일단 뭐 사람들 집에서 다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그죠? 요때 빼고는 그 전사 매출에서 광고 매출이 조금씩 줄이긴 해요. 코로나 특수 때 81%, 광고 매출이 81% 비중이었다가 그 이듬해 79%, 그 다음에 77%, 75%, 지금 73%까지 빠진 거죠. 근데 광고 매출이 계속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비중 자체는 빠지는 이유가, 뭐 구독료 서비스 다양한 데서 뭐 구독료 수입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클라우드 매출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니까. 클라우드가 엄청 빨리 올라오네,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앞으로 비중이, 광고 매출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 나가면서 얘네들이 올라오겠죠. 요런 구조고. 여기 제가 서브 제목에 써놨듯이, 구글이 막 지금 뭐 이런 대단한 걸 하지만,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요, 기술 베이스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자기 서비스를 쓰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거기서 광고 수익을 올리던 광고 회사입니다. 테크 베이스의 광고 회사. 그래서 구글은 기술 베이스의 광고 회사다. 저는 이렇게 구글을 평가하거든요. 여기 이제 73%의 광고 매출 있죠. 요 빨간 막대, 요것만 다시 쪼개봤어요. 무슨 광고가 많냐? 보면은 의외로 구글 검색 광고가 많습니다. 그 구글 검색 광고가 저거 구글 검색 광고 처음 달릴 때 그 구글 빠들한테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게 효자가 되네. 뭐라고 해보지? 검색하면은 원래 얘네들 그 구글 검색 광고 여기 그 광고가 뜨지 않았나요? 여긴가 요 옆인가가? 그래서 처음에 구글 빠들이 되게 막 욕 많이 했거든. 왜 검색 결과에 광고를 다냐. 뭐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완전 독지독지 해놓긴 하는데, 저게 근데 매출이 비중이 높구나. 근데 아마 구글 검색 광고도, 구글 서치 여기도 세그멘트 나눠보면 아마 다양한 데서 광고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구글 검색 광고에서만, 그 검색 결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가요, 의외로 유튜브 광고가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들어오진 않네. 오히려 유튜브는 그 멤버십 그 구독료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 그 프리미엄 있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이니까 1000억, 1조, 10조. 적지는 않네. 이게 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게 적지 않구나.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13억 달러네. 적지 않네. 적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와. 구글 광고 있죠. 우리 그 유튜브 보기 전에 영상 출발한 그것도 애드센스거든요, 사실. 사실 애드센스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이 비중이 높잖아요, 매출에서. 여기 보면은 애드워즈, 애드센스 이런 거 다 그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구글 서치도 애드센스 매출이고 유튜브 광고도 애드센스거든요, 이거. 애드센스랑 똑같은 원리거든. 영상 광고잖아. 그래서 이게 매출액이 되게 크네. 한 분기에 10억 달러 이상, 잠깐 100억 달러 이상 나오네. 이게 구글이 정말, 예.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네트워크. 다 애드센스. 요 정도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핵심이에요. 구글은 기술 베이스의 광고 회사다. 아직까지는. 물론, 시간이 흐르면은 클라우드랑 뭐 구독 수입이랑 이런 게 높아지긴 하겠죠. 아직까지는 요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기 전에, 회사 규모 파악하기 전에, 회사 주식 수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 A 주식이 있습니다. 나스닥 티커는 구글이에요. GOOGL. 요거는 주식 한 주당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 B 주식이 있는데, 요거는 비상장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두 창업자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요거는 형들이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10개씩 행사할 수 있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들이 둘이 갖고 있는 게 8억 5,900만 주니까 의결권을 다 행사하면 85억 주. 그러니까 클래스 A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죠, 그냥. 대신에 이 형들이 이제 주식을 누구한테 팔거나 어딘가 양도하면 그 주식은 즉시 클래스 A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C 주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GOOG. 이거는 의결권만 없어요. 나머지 뭐 배당 받는 권리나 이런 거 다 동일하게 클래스 A 주식하고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C 주식은 왜 있냐 하면은 이게 가끔 클래스 A 주식보다 아주 조금 싸질 때가 있어. 그리고 유동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의결권이 필요 없다 하는 형들은 뭐 요거 싸질 때 사면 되겠네. 그래서 클래스 ABC 합산해 보니까 한 120억 주 정도 됩니다. 요걸로 이제 지금 주가 곱해 보니까 시총이 3.32조 달러예요. 3조 달러? 3조 달러 얼마야? 맞나? 잠깐만. 3조 달러면 얼마야? 3조 달러라고? 3천억 아니고? 잠깐만.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잠깐만요. 검증 좀 해볼게요. 맞네? 3조 달러 맞구나. 우리 돈으로 시총이 5천조. 5천조. 5천조가 누구 돈이야? 구글 시총이 5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구글 시총이 5천조네. 5천조 씨.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원래 안 하다가 2024년부터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의미 없는 배당이긴 한데 2024년에는 분기 배당을 해요, 애들이 나름대로. 분기에 2.1달러 주고 2달러 줬더라고. 그래서 연간 2024년에는 0.8달러, 그 다음에 2025년에는 0.84달러 줬어요. 나름 배당을 해.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실적이라고 하면 작년 실적이거든요. 작년 매출이 4,028억 달러. 550조, 540조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90억 달러, 그 다음에 순이익이 1,322억 달러, 자본 총계가 4,1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 700조 정도 되겠죠, 자본 총계가. 요거 토대로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은 영업펀은 25배 정도 되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 그리고 PEG가 0.84까지 내려왔습니다. PEG가 0.83 좀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성장성에 비해서는.
근데 보시다시피 옆에 보시다시피 MDD도 좀 마이너스 20% 깨고 내려왔거든. 구글이 정말 많이 빠질 때가 이제 요때 저거죠. 요때는 챗GPT 나왔을 때 MDD가 마이너스 한 40%까지 빠진 적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한 마이너스 30%? MDD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면은 좀 많이 빠진 걸로 봐도 되겠어요. 기술적으로는. 회사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회사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지하실 뚫고 내려갈 수 있어. ROE는 자본 총계가 그 부채 비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ROE는 31.86% 나옵니다. 워낙 이익을 잘 내니까. 부채 비율은 43.37%입니다. 그 뭐 성장 가치주, 가프 주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에스프레소 맨 형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냥 뭐 뻔한 회사긴 한데 이제 잘 몰랐던 구글에 대해서 잘 몰랐던 형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해봤고요. 총평은 너무 뻔하고 유명하고 명불허전 지구의 지배자입니다. 우리 반도체 형들도 저런 테크 기업에게 반도체 팔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고 사실 저 형들이 지구 최상위 포식자예요. 하지만 투자가 관점에서 이제 포인트와 리스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구글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등 신흥 경쟁자의 허용을 허락하면서 검색 엔진 쇠락 등 위기가 왔다. AI 쪽에서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제 반론하는 그쪽 의견은 구글이 자랑만 안 한다 뿐이지 AI 역량을 조용히 키워왔고 그 다음에 그치. 구글은 자랑은 안 해도 AI 역량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 봤듯이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랑 하드웨어 역량도 다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가 얼마나 있냐. 요게 이제 반론하는 쪽 의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지금 3조 달러 5천조 덩치가 너무 크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회사가 커봐야 더 얼마나 크겠냐. 배당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요런 의견이 있고 뭐 제 생각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양쪽 생각을 다 하니까. 지금 전 세계 명목 GDP가 2024년 기준으로 111조 달러예요. 만약에 시총이 지금 구글이 시총이 5천조지만 여기서 2배 오르면 1경이잖아, 맞죠? 여기서 4배 오르면 2경이고. 과연 회사 하나가 경을 갈 수 있을까? 자,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 갔다 왔지? 엔비디아 1경 갔다 왔나? 잠깐만 볼게요. 아, 거의 1경 근처까지 갔었구나. 엔비디아가 거의 1경 근처까지 갔었네. 와, 1경. 경이 뭐죠, 형님들? 진짜. 아니, 지금 1조도 없는데, 우리 지금 대부분. 경이 뭐지?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5천조니까 2배 오르면 1경이에요. 맞죠? 3배 오르면 1.5경. 4배 오르면 2경.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랑 성장 감안하면 뭐 다른 나라들의 뭐 GDP 내는 거 가만히 있냐, 애들도 오르고 구글도 오르면 되지, 이런 반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건 하성 형이 얘기해 주셔서 뭐 형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뒤늦게 눈치챘죠, 유럽이. 그래서 뭐 GDPR 이런 걸로 계속 구글 겐세이 놓고 법으로 괴롭히고 그러고 있어요. 사업하기 어렵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뭐 디지털 어쩌고저쩌고 규제에 뭐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한테 굴복하고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리고 뭐 중국 같은 큰 시장은 쇄국 정책이고 아직까지 구글이 아직 못 들어가고 제대로. 요런 이제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데가 너무 많고, 그나마 자유진영이라고 했던 것들도 뭔가 자꾸 규제 때리고 막고 하니까 이게 리스크가 아니냐. 이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글로벌 회사인데 자유무역이 위축되고 국가 간 플랫폼 규제가 심해지는 건 리스크가 맞아요. 요거는 미국이 이제 군사력 대꾸가 뚜갑해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뭐 IT 회사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공룡처럼 사라질 수 있죠. 이건 맞는 말이고. 근데 뭐 아까 앞에서 봤지만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바꿔가고 컴퓨터 룰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뭐 생명공학 쪽도 계속 손대고 있고, 나름 구글은 다음 넥스트 먹거리를 잘 계속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형들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예. 형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요거는 한 20년 전 책들이거든요. 요거는 구글에 혹시 관심 많으신 형들은 20년 전 얘기라서 지금은 아주 식상하고 뭐 지나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구글을 지탱하는 기술, 이 책도 20년 전 책이라 뭐 구식 레거시 기술이야. 근데 뭐 20년 전에는 구글이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었구나. 약간 기술에 관심 많은 형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 이쪽. 그다음에 나는 기술은 잘 모른다. 근데 어떤 한 그 글로벌급으로 큰 회사에 그냥 초기 성장 일대기를 보고 싶다 하는 형들. 그러니까 나는 기술을 잘 몰라. 근데 구글이 초반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 싶다 하는 형들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요 책은 이 두 개 다 한 20년 전, 20년 다 돼가는 책들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